딸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신. 바로 하겠습니다. 자, 네. 재선시장 국회의원. 쓰리, 투, 원, 큐! 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 대표 권동입니다. 보도국장 유성일입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30만 광명 시민의 수장이시죠. 네. 네. 인물이면 인물, 행정 능력이면 행정 능력, 그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박승원 광명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시장님.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설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장 박선입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을 전하는 그러나 가장 따뜻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우, 목소리가 네. 어우, 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성운 줄 알았어요. 네. 어디서 그 컨설팅 받으셨나? 되게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기가 이제 5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재선을 하셔야겠죠. 재선에 성공하시면 또 어떤 사업을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실지 궁금한데요. 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잘 하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산되지 않게끔 막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의 최대 인력을 좀 지원해서 사전에 좀 차단하는 작업들 좀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가 2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정말 힘들어진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한 민생 사업을 좀 챙기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에 좀 집중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에 성공하시면은 또 구상하고 계신 역점적인 사업이 또 있나요? 올해 저희가 신년사 발표하면서 미래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순환경제 부분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원 문화도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정원 박람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갖추는 일들을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할 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가 이제 조만간에 지구지정 발표를 할 텐데, 광명시의 그림이 좀 제대로 3기 신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힘들지만 국토부하고 LH하고 좀 과감하게 좀 싸운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명시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 3기 신도시가 죽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들 잘 그려낸 것이 중요한데, 저희 시는 글로벌 문화수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새로운 K 콘텐츠에 맞는 그런 3기 신도시를 만드는 작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을 잘 그려서 국토부와 LH와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임기 이제 3년 반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코로나죠. 코로나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시정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혹시 광명 코스 때문에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사실은 언론답게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팩트에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쓰든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은 결정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언론은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항상 어떤 기사를 쓰지만, 그것을 읽는 또 독자는 그 독자의 관점 속에서도 언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다루면 내가 잘못하고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언론에서 바라보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늘 또 성찰하기도 하는 측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우야. 저는 시장님이 이렇게 열려 있는 길을 가지셨는지 잘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새로운 또 알았네요. 그동안 좀 많은 좀 만남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좀 아쉽기도 하죠. 네. 그러면 제가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미안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양기대 의원 하면은 뭐 아젠다 선정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아유, 훌륭하시죠. 광명에서 뭐 광명 동굴부터 시작해서 네. KTX 광명역 주변 개발. 근데 참 많은 족적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보면 이제 박 시장님과 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또 박 시장님이 이렇게 놓은 성과물이 많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네. 어떠신지 제가 예.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자치단체장들하고 가끔 회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선거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른 지역의 이제 초선 자치단체장도 그동안 뭐 했노?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선거 시기 다가오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보고요. 양기대 전임 시장님은 8년 동안 이제 시정을 펼치면서 정말 그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그러니까 광명동굴이 우리나라의 100대 관광지로 3년 동안 선정됐는데 제가 지난번 4년 전에 출마할 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은 시장이 되면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개발보다는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거의 자치분권이나 주민자치, 평생교육, 사회적 경제, 탄소 중립 이런 일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가치 중심적이지만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서의 어떤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정책 사업도 많이 해왔거든요. 생활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SOC 사업이 도로, 항만 이런 거였다면 생활 SOC 사업은 도서관을 하나 더 짓고 복합공을 하나 더 져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 안에서 뭔가 협업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지금 시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집중해주고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에 일들을 찾아서 해주는 것.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잖아요. 반려놀이터 만들어주고 마을 정원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가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집중해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가치 중심적인 우리 시장님의 어떤 중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네. 광명이 지금 이제 뭐 향후에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네. 관련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비전 또 뭐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비판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500인 원탁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리고 좀 약간 포퓰리스트와 비슷한 그런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현실 정치를 좀 더 구체화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500인 원탁 토론회는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500 원탁 토론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제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이제 얼개를 짜서 실현해 나가는 게 더 힘든 일이죠. 사실상 과거에 진행하지 않았던 일이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광명에는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하는 거지만 73만 평의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동굴 앞에 18만 평의 문화복합단지 사업, 또 발미마을 주변에 17만 평의 한이 공공주택 사업, 그리고 24만 평의 구름산지구 한지 개발 사업, 그리고 11개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 그리고 5개 지역의 재건축 사업. 사실 수도권에 이만큼 지역 개발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것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광명시청 공직자들은 업무의 양이 늘어나서 정말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든 구름산 지구든 뭐 한이 공공택지 지구든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토론이 수차례 진행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지금도 그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광명 시흥테크노밸리에 새로운 이제 그 입주 기업들의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원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회의도 몇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협의하고 논의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인데 이것이 쉽게 드러나진 않죠. 드러나진 않지만 이 과정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적어도 최하선 5년 후가 되면 쫙 건물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야 박성훈이 잘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후, 16년 후, 2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설계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100년 대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박성훈이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 문제라든지 또 뭐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량 기준 문제는 2007년도부터 거론됐던 거거든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거쳐왔고 2019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할 때 구로 차량 기제와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것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토부가 이것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만간에 이제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저희 시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절차가.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차의 과정에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의 어떻게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함께 해나가야 되겠죠. 뭐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시장님의 어떤 그런 지금 열심히 하시는 이 행정 모습이 많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서 알려지지 않는. 그게 좀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이지만은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한주공 카페에서 네. 예, 강퇴를 당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셨어요? 네, 예, 예. 그 부분 그 현수막 달리고 400개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 한동에서는 좀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좀 너무 안 좋다 보니. 아니, 그런 차량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신 게 좀 사실인 거고 찬성하는 분들이 일부 계시긴 한데 근데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더 우리 시한테 시민한테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같이 토론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원론적인 얘기고 맞는 말씀이신데 네. 당장에 이제 그 시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니 저는 주민들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자신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한주공 카페인 분들이 이 말씀 꼭 듣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님 따뜻한 마음으로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네.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지하철 시대가 한동에서 열린다. 공약까지 그때 그러니까. 하셨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돌발 질문을 네.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5글자로 좀 답을 해주십시오. 5글자로. 5글자요? 네. 땅땅땅땅땅 이렇게. 네. 네. 시장님에게 광명이란 광명이란 나의 첫사랑? 나의 첫사랑. 야, 이거 좋다. 이거 괜찮네. 네. 설레네 갑자기. 나의 첫사랑. 네. 그러면 다시 거 아니야? 변한 거. 나의 첫사랑. 사모님이 약간 또 네. 서운해하시겠네. 변했어. 네. 왜냐면 진짜 제가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한 데가 광명이 처음이니까요.
예. 그럼 다시 다른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시장님에게 광명 시민이란 5글자로. 내가 모실 분. 내가 모실 분. 야, 이게 뭐. 네.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야, 네. 참신만 시민들한테 네. 이 모습이 이 진정성이 확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내가 모실 분. 네네. 와,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시장님에게 네.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함께할 동지. 함께할 네. 동지. 야, 오, 시장님이 저기- 준비하셨나? 이 네. 유출 안 됐었는데 사전 질문이. 저 앞에 팀장님이 상당히 흐뭇해하시네요. 청강 공무원들을 함께할 동지다. 예. 야, 좋다. 586 그 네. 운동하셨던 그게 나오네요. 동지. 네, 좋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했던 그 질문의 연장선인데 조금 이게 민감한데. 민감한데. 네,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주변의 어떤 그 인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드리는 질문이라서 시장님이 그러니까 불편하시면은 대답 안 하셔도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저 광명포스트는 이제 시장님께서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이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들리는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이렇게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부분과 부분이 있고 또 결정을 해야 할 때 좀 직접 하시지 않고 좀 미루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아까 했지만 그 어떤 갈등 국면이 있을 때 갈등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으신가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 얘기가 아니고 이 주변에서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에 대한 부정적인 뭐 여기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감정이 조금 감정. 조정.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공직자들한테. 시장님께서 의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공직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의원의 이미지를 아직 못 벗어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공직자들 대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가 있냐면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 술자리 대화할 때하고 회의할 때하고 굉장히 달라요. 모습이. 그거는 저도 몰랐는데 그건 공무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특히 도의원할 때도 도청 공직자분들이 아니 의원님은 평상시 이렇게 대화할 때하고 회의할 때 굉장히 표정하고 다 달라요. 목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매연으로 이제 행정을 보고 이제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공직자들 일할 때 가끔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그런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별로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두 번째가 또 뭐였죠? 두 번째는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좀 미루는. 신중한 편입니다. 미루는 게 아니고요. 예, 신중한 편인데 저는 단체장이 결정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게 과연 맞냐? 그거는 그 신속하고 빠르게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이나 또 저 민원인 입장 또 이제 단체 입장에선 뭔가 약간의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급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오래된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또 뭐라고 그러셨죠? 세 번째는 어떤 갈등 해결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으신가? 오히려 저는 그게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민원과 관련된 분은 제가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도 만나고 반대하는 측도 만나고. 그래서 그 갈등의 주체를 과거 방식으로 시장이 딱딱딱 정리해 주는 게 맞냐? 저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양쪽을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찬성 반대가 있으면 다 오라고 그래요. 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갈등 관리 조정관을 붙여서 계속 논의하게끔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갈등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서로의 합의를 끌어내는 형태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볼 때는 갈등 문제를 해결을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하고 그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완성도를 공무원들이 높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시장님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린다. 이제 이 얘기가 서로 저는 좀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중한 결정은 뭐 천천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을 빨리 설정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심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린 건데 두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여기에 주차장을 질 거냐 말 거냐 이거 관련해서 계속 찬성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제가 바로 결정해 줍니다.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결정을 바로바로 해줘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제가 취임 초에 몇 개의 그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현장 딱 가서 보니까 지하 주차장을 파서 한 20대 정도의 차를 넣는 거예요. 다시 덮고 그게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의사 다 들어보고 제가 취소한 경우도 꽤 많아요. 오히려 그런 건 제가 빨리빨리 결정해 줍니다. 다만 공직자들께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너무 가치 중심적이고 너무 이상적 추상적이 잘 이해가 안 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취임 초에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냥 바로 진행하세요 하지 않고 공모부터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했던 과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몇 분의 국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랬어요. 시장님 그냥 직접 지시해 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저희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새로 민선7기의 방향은 그 민선7기의 방향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함께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조금 제가 바꿨어요. 기본적인 방향을 그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제가 일부러 더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만들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바로바로 지지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연구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과 오면 진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연구용역 하지 말고 차라리 전문가 몇 명 불러서 한 2달 정도 내부 토론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용역하는데 1년 걸리고요. 용역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사해서 그 용역했던 딴 부서로 가 있어.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일을 하면서 약간 구조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요즘 좀 바꿔나가고 있긴 합니다. 네. 공무원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합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많이 서로 합이 맞춰져 있고 많이 적응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재선을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더 나은 결과물이 이제 나오겠네요. 기업 마인드 아닌가요? 기업가 마인드? 그렇죠. 그러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말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광명에서 소상공인을 하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번. 네. 지난주에도 광명시 소상공인 연합회
그 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추경에 원래 추경이 3월 달에 있었는데 2월 추경에 우리 광명시의 의원님들이 추경을 하자라고 또 말씀도 해주셔서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이제 그 재난지원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같이 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좀 더 작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와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너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고생했던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 경제 정책들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믿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자영업자라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지금까지는 인터뷰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셨죠? 네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고 제가 게임을 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3초 내로 대답하셔야 돼요. 네. 바로 이제. 이게 저희가 뭐 간단하게 2개만 준비했습니다. 너무 곤란하지 않아요. 네. 2개만. 꼭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밸런스 2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신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재선시장, 국회의원. 재선시장. 오. 이몽현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아이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묵비권 행사하시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2개만 질문한다고. 답을 전혀 못 하십니까? 아이 질문에 품격이 있지. 그래요? 이거 꼭 답을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패스예요? 네. 큰일 났네. 그러면 네. 재선시장과 네. 지금 사모님과 결혼한다는 거. 사모님이죠 당연히. 아내와 결혼을 선택하겠다. 재선시장을 버리고. 눈빛이 살짝 흔들려요. 아니 머뭇하게 살짝. 잠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론은 사모님이죠. 제 아내죠. 그러니까 그때 출판회 하실 때도 네. 1월 20일 갔었는데 사모님이 무대에 나오셨잖아요. 네. 야, 두 분이 정말 인꼬부 같았어요. 눈이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눈이요? 네. 이제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 보니까. 같이 싸우면 눈이 매서워지고요. 같이 맞아요. 웃으면 눈이 서로 예쁘게 닮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사적으로 시장님을 뵀었는데 사모님과의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보여주시고 눈에서 하트가 그냥 툭툭툭 떨어지시더라고요. 시장님이 30년 사셨죠? 넘게 30년 살았죠. 30년 네, 딱 사셨죠? 30년 됐습니다. 야, 그래도 진혼같이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뢰감이 서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보기 좋더라고요. 네. 오늘 참 이렇게 또 곤란한 질문도 네.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K 방역을 주도해 주신 시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네. 사장님을 모시고 네. 정말 많이 몰랐던 것들을 네, 알게 네.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도 우리 그 시장님의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네, 네, 많이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너무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들어보니 네. 뭐 100년 대계도 계획을 하시고 상당히 현실적인 정치를 하고 계신 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시장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이제 재선을 하시면 좀 언론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네. 네. 제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네. 저번에도 카톡에 이렇게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야 이거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네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나요? 네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